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반도체가 상승을 이끌면서 코스피 지수도 기분 좋은 흐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4,18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점검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택중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W 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하면 또 2026년 시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시점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회피인데요. 과장님의 집중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오늘 노무라가 88만 닉스, 16만 전자를 제시한 데 이어서 국내 하우스에서도 지금 앞다퉈서 반도체 투톱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집중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안에서도 소부장단이 아니라 역시나 투톱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여전히 메모리 투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온전한 수혜를 이제 닉스와 전자가 모두 가져가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 흐름도 그렇고요. 수급이 들어오는 강도 또한 이제 메모리 그 양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월 20일까지 이제 전체 한국 수출을 봤을 때 YOY로는 한 6.8%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한 27% 정도 YOY로 41.8% 증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12월 전체 통계가 나올 텐데 이 또한 역시 좀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역시나 반도체 메모리의 수출이 많은 부분의 성장을 견인해 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흐름에 앞다퉈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제 외국계 IB, 노무라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2026년에서도 역시나 메모리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가장 큰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더러 수익에 있어서도 역시나 좀 강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도 우리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비중을 태우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난 26일 날 보시면은 그 코스피가 1.8조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온 게 외국인 기준으로 2.1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코스피는 팔았고 전기전자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샀다 이렇게 수급을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여전히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도 당연히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내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의 실적 전망치가 높여지고 있죠. 영업이익 지금 105조 원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포트 안에 반도체 투톱이 없다면 매수 접근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회피 섹터는 휴대폰 부품이네요. 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좀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만큼 메모리를 부품을 통해서 뭔가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곳들은 반대로 보면은 가격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압박을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PC 쪽도 그렇고 스마트폰 쪽도 같은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가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원가의 한 20에서 25%까지, 고가 같은 경우도 10%에서 중가는 한 15%까지 메모리 가격이 전체 이런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원가 마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6년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글로벌리 봤을 때 한 2.1% 정도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출하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메모리 가격의 상승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완제품 업체들은 메모리 가격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품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압박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휴대폰 부품 업체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의 마진의 압박 또는 이런 윗단에서의 물량 압박들까지 함께 좀 있을 수 있는 만큼 휴대폰 부품 업체에 있어서는 올해가 꽤나 힘겨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각각의 비중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비중 역시나 반도체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죠. 35% 반도체 가져가고 계시고요. 금융이 25%, 바이오 25%, 로봇이 15%인데 지금 굵직굵직하게 네 가지 섹터를 들고 가고 계십니다. 로봇도 그렇고 반도체, CES에 대한 기대감 유효한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도 JP모건 헬스케어가 기다리고 있고 사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반도체에 비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비중이 높은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뭐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보면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업종별로 쭉 보았을 때 물론 뭐 자동차도 있고요. 뭐 소비재, 산업재 어느 정도 좀 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꽤나 업종별로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익의 안정성과 향후의 이런 성장성까지 체크를 같이 해봤을 때에는 금융 쪽의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는 게 이런 분리과세 플레이를 하실 때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뭐 요건이야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뭐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조가 계속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주 중에서도요, 결국에는 섹터별로 좀 세분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증권 볼 수 있고, 은행 볼 수 있고, 보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탑픽은 증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도 그런 증시 주변 자금이나 거래 대금을 보았을 때 여전히 증시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굉장히 크게 거래 대금이 좀 잡히고 있는데요. 증권주 전체적으로 정부와의 증권 관련된 친지수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피를 4천 넘게 한번 올려놓고 나서는 코스닥에 대해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증권사 전체적으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업종 전체 중에서는 증권을 먼저 최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벤처 캐피탈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VC 기업들이 한 번씩 슈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 시장이 약간의 그런 뭐 상장까지의 허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장하고 나서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VC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모험 자본에 대한 정부의 투자 기조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연장선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1픽은 증권, 두 번째로는 VC, 나머지 은행, 보험 이 순서대로 금융 내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안에서도 실적에 좀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증권주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좀 기대된다. 첫 번째는 증권주 체크해 주셨고요. 반도체 안에서 오늘 가지고 오신 토픽이 STI 가지고 오셨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인데 최근에 전력 반도체용 수주를 따내면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반도체 메모리가 좋은 것 대비해서 소부장들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STI는 그래도 나머지 이제 전체적인 뭐 장비 쪽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기반은 역시나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12월 8일 날 전력 반도체 관련된 장비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요. 12월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6월 정도부터 합자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전력 반도체라는 게 뭐 전기차라든지 데이터 센터 다양한 이제 최신 이런 첨단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 역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쪽으로는 역시나 직판으로 나가기에는 약간의 뭐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 이런 것들 사이에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합자 회사 형태로 나가지 않았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실적을 잡아놓고 갈 수 있는 수주 물량들이 12월 공시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반도체형 방열 기판 관련해서도 역시나 동사가 굉장히 좀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6년 매출액은 한 2,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으로 해보면 보통 이제 장비주들 멀티플 주는 게 뭐 7배에서 한 뭐 많으면 10배 정도까지도 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5,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밸류에서는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I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올릭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올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1112의 수혜를 받으면서 계약 소식과 함께 주가가 말 그대로 급등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한 50몇 개 이제 바이오 이런 대표들을 모시고 뭐 올해 바이오 키워드 이런 것들을 좀 모아보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올릭스가 꽤 많이 부합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12월 9일 날에 이제 미국의 웨이브 라이프
라이프사이언스사가 siRNA 기술 기반의 비만 치료제 1상 중간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해당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주가가 한 달 동안 130%가 올랐습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기술 형태랑 그리고 적응증을 개발하고 있고 갖고 있는 게 올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702A 1비상이 이제 곧 종료가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인 이런 시장 파이가 커지는 수혜를 올릭스가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릴리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로레알과도 공동 계약 연구 체결을 했는데 네. 아직 뭔가 본계 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기술 이전 계약까지는 안 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상반기 중에 뭔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올릭스를 탑픽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올릭스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그래도 CES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련주를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네. 자율주행 쪽에서 사실 뭐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로봇으로 봐주셔도 돼요. 네. 이제 SOS 랩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아침에 가지고 나오니까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전장 중에 슈팅이 한번 나와서 약간 쉬어갈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CE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신형 로봇 아틀라스가 공개 예정입니다. 이제 유압식에서 전동식으로 바뀌는 모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고성능 라이다가 들어가냐 마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존의 자율주행 테마로 움직였었던 SOS 랩이 이제는 대표께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로봇 관련된 매출이 많이 잡힐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다 개발사이면서도 동시에 엔비디아 향으로도 계약이 되어 있고 실제로 약간 레퍼런스 매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CES 앞두고 SOS 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권택중 하나증권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